안녕하십니까. 우리 사회에 언제부터인가 아름다운 다문화, 글로벌 다문화라는 말들이 귀에 익숙해진 지 오래입니다. 그런데 한편에서는 다문화주의, 다문화 정책을 벗어야 우리가 문화 전체주의라든지 동북공정에 상응하는 다문화 공정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이러한 표현도 또 들리고 있습니다. 이른바 이 다문화주의, 다문화 정책을 사회 악으로 비판하는 것이죠. 그러면 과연 다문화, 그리고 다문화주의, 다문화 정책은 아름답기만 한 것인지, 혹시 우리가 모르는 다른 의미가 있는지, 우리가 미처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한 추한 면모는 있는지, 우리 문화사랑국민연대, 약칭해서 문사연의 류병균 상임대표님과 프랑스에서 공부하신 유럽 대표적인 그 다문화 국가인 프랑스에서 정치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으시고 학생들을 가르치고 계시는 신만섭 박사님을 모시고 한번 이에 대한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그 전번에 저희가 참 중요한 그런 토론을 했습니다. 예, 그 다문화주의, 다문화 정책, 우리 국민들을 어떻게 혼돈시키는 그런 잘못된 용어 선정이라든지 슬로건들,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파헤치는 시간을 가졌었는데 안타깝게도 시간 관계상 제대로 마무리를 못했습니다. 네. 예, 좀 더 계속 이어서 하죠. 예, 그래서 이어서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소개를 한번 드릴까요? 그래도 혹시 또 처음 듣는 분들이 계실지 몰라서 네. 예, 우리 프랑스에서 정치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으시고 학생들을 지도하고 계신 우리 신만섭 박사님과 그리고 제가 존경하는 우리 제야 사학자이자 우리 헌법학자이신 제야의 우리 문화사랑 국민연대 상임공동대표이신 우리 류병균 대표님을 모시고 그리고 잉여인 저와 이렇게 또 유익한 시간 한번 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요한 질문입니다. 예, 불체자 단속은 인권 침해이며 이들에 대한 대우가 인권국가 판단 여부의 바로미터가 될 수 있는 것인가? 예, 국가의 주권 행위가 문제가 되나요? 누가 그런 소리를 하던가요? 아니 뭐 하도 많이 들어본 지금 얘기 아닙니까? 예를 들어 얼마 전에도 그 불법 체류자 단속을 한 그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들이 엄청나게 비난을 받았죠. 예, 그런 거 보면은 저도 과거에 그런 생각 가졌거든요. 아이 참이 너무 잘못하는 거 아닌가? 뭐 저렇게까지 사람들 다 먹고 살자고 다 하는 짓인데 이런 생각을 저도 잠깐 한 적이 있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이제 인권 운동하는 사람들이나 이거 인권주의자들을 이제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그 사람들이 말하는 논거가 바로 이제 그 유엔 그 세계 인권 선언이라든가 인권 국제 인권 규약 거기에 모든 사람은 누구든 막론하고 뭐 성별, 종교, 인종, 뭐 재산 유무, 그다음에 출신 국가, 민족에 따라서 차별받지 않고 동등한 권리를 누려야 한다는 이런 선언적인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거기에 근거해서 주장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외국인이 누구더라도 한국에서 자유롭게 체류할 권리가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국내법, 뭐 출입국 관리법 그런 건 아주 뭐 안중에도 없는 거죠, 이 사람들. 그래서 그 불법 체류자도 그렇게 단속을 그렇게 심하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사람들이 간과하고 있는 중요한 사항이 있어요. 약자들이 뭐 불법 체류자들, 뭐 외국인들이 약자라 칩시다. 약자들이 보호를 받고 이 어떤 인간 공동체에서 공존할 수 있기 위해서는 바로 그게 규범과 질서가 필요하다 이겁니다. 예. 만약에 규범과 질서가 없이 그 누가 말했더라고 만인에 의한 만인의 투쟁 뭐 이런 상태가 동물의 세계와 같이 되어버리면 약자들이 살아남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약자들이 평화롭게
이 인간 사회에서 공존할 수 있기 위해서는 바로 그 규범과 그 질서가 필요한 겁니다. 그게 바로 규범과 질서라는 게 평화적인 그 인류의 공존을 위해서 인류가 만들어낸 그게 바로 지혜입니다. 네. 이걸 알아야지. 그러니까 하나는 알고 둘은 아주 절름발이식 그 논리를 전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의 인권을 누가 보호하고 지켜줍니까? 바로 그 국가, 단위 국가의 헌법입니다. 헌법의 규정에 의해서 그 개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지켜주죠. 유엔이 지켜줍니까? 유엔 인권기구가 지켜주는 게 아니죠. 유엔은 그 어떤 그 행위 능력이 없어요. 국가가 행위 능력이 있는 겁니다. 네. 응? 국가의 행위, 그 법 체계, 그 법의 국가의 그 어떤 헌법 체계에 의한 그 행위, 거기서 나오는 그 행위, 국가의 그 행위에 의해서 구체적인 행위에 의해서 인권이 지켜주는 거지. 국가의 그 법 질서를 부정하면서 어떻게 국가들은 또 인권을 보호해 달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그런 아주 그 이율배반적인 모순된 그런 주장들이죠. 예. 근데 그 뭐 단순하게 지금 세계 인권 선언이라든지 국제 인권 뭐 규약이라든지 이런 것이 지금 상위법이냐, 그 주권 국가의 그 법이 상위법이냐 하는 것을 좀 생각을 해보세요. 어느 게 상위법입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이제 이게 국제조약 아닙니까? 인권규약이. 국제조약도 이제 국내법과 동등한 효력을 가진다. 이제 이런 이제 원칙을 근거로 해서 우리나라가 국제인권규약에 가입했기 때문에 국내법과 동등한 효력을 가진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이제 국내법에서 효력을 가져야 된다. 막바로 이제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또 이제 논리적인 비약이 있는 거죠. 아니 그렇다면 말이죠. 요건 좀 다른 문제인데 예를 들어서 지금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 보세요. 온갖 지금 인권 침해를 다 하고 있단 말이죠. 팔레스타인에 대해서 정말 거의 이제 무력을 갖다 동원해 가지고 저렇게 좀 약간 공습도 하고 그 탱크로 밀어붙이기도 하고 하면서 그것 때문에 지금 그 유엔에서 계속해서 그 규탄 선언이 나오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제재를 가하고 하는데 그거 듣습니까? 이스라엘이 그걸 받아들이느냐고요. 진짜 이스라엘이 그렇게 하는 것도 나름대로의 그 어떤 논거가 있는 거예요. 뭐냐면은 국제조약도 이제 어떤 그 국제적인 그 국제관계 일반 원칙에 이제 적용을 받아야 되는데 그게 이제 가장 일반적인 원칙이 바로 유엔 헌장입니다. 그 유엔 헌장을 보면은 국제관계에 있어가지고 모든 국제관계가 그 인민의 그 어떤 자결권을 존중해야 돼. 그 인민의 자결권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국제관계가 이제 발전해야 된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고 유엔 헌장에 보면은 그다음에 그리고 이 유엔 헌장의 이 모든 그 어떤 그 규정이 어떠한 그 규정이라 유엔 헌장의 규정이라 할지라도 그 한 단위 국가의 그 관할권, 주권을 간섭해서는 안 된다.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그 팔레스타인이 그 원래 이스라엘 영토다 이거죠. 이스라엘은 그 국내적인 관할이다 이런 주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유엔에서 뭐라 그래도 그 들은 척도 안 하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은 나름대로의 그 어떤 정당성이 있는 거죠. 주권 행사. 예, 그렇죠. 주권이. 그건 왜냐하면 그게 국제 문제가 아니고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 안 하는 거죠. 그거는 이스라엘의 영토 내에 있는 이거 잡놈들에 불과하다 이거죠. 아니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여기 들어오는 한국에 들어오는 외국인 문제도 우리 관할권의 우리 한국 관할권의 문제 아니에요. 그렇죠. 주권. 그럼요. 주권 행사에 관한 그 문제인데 왜 그걸 갖다가 자꾸 지금 무슨 유엔 헌장이라 이게 이제 방금 아까 전에 있지만 그 국제조약도 국내법과 동등한 효력을 가진다. 이걸 가지고 자꾸 주장을 하는데 이 인권쟁이들이. 근데 그게 뭐냐면은 국제조약이 막바로 국내법적인 효력을 발생하는 건 아니죠. 뭐냐 하면은 사실 그 유엔 인권 규약이나 인권 선언이라는 하나의 선언적인 규정이에요. 그렇죠. 하나의 선언적인 그냥 모든 인간들은 그 인간으로서 동등한 그 어떤 그 존엄성을 인정받고 그 평등하게 그 대우를 받아야 된다. 이 정도지. 그게 어떤 하나의 단위 국가의 국민으로서 동등한 권리 의무를 가진다는 건 아니잖아요. 국민과 외국인이 어떻게 동등한 권리 의무를 가집니까? 그거는 상식적인 일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그 해석을 말이죠. 좀 면밀하고 좀 정확하게 할 필요가 있어요. 다시. 그러니까 인권 옹호자들이 말이죠. 인권주의자들이 자꾸 그 용어를 갖다 따다가 즉 텍스트를
뭡니까 컨텍스트로 그 제대로 해석을 못 하는 거예요. 그냥 그 텍스트를 텍스트로만 그냥 그저 보고 그대로 보고 그걸 원리주의자처럼 말이죠. 박사님, 예. 좀 인권 운동하시는 분들이 이거 받아 적어야 하는데 그렇게 어려운 말 쓰시면은 못 알아들을 것 같은데. 근데 답답한 거는 이 인권 운동가들이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떤 뭐 세미나라든가 뭐 공청회라든가 이런 데서 우리 법무부 직원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한테 이렇게 뭐 이 논리적인 공격을 할 때 그런 걸 동거로 해가지고 우리 법무부 직원들이 그걸 그렇게 어떻게 좀 설득력 있게 대꾸를 못해요. 그거 참 답답하더라고요. 이 사람들이 공부를 안 했는지. 응? 패기가 없는 거 아닌가요? 네. 그래서 그 국제인권규약이 국내법적인 그 효력을 발생하려면 국내법적인 입법 절차를 또 밟아야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예. 뭐냐면 그 국제인권규약이 우리 국내법 체계에서 어떤 우리가 어떻게 그 세계인권선언이라든가 국제인권규약의 그 정신을 어느 정도 어떻게 발현시킬 것인가 하는 거는 우리 국민들이 그 입법 과정을 통해서 하는 거죠. 어느 선에서 그러니까 우리 국내법의 체계에 부합되게끔 우리 한국의 그 문화에 부합되게끔 그 범위 내에서 그 세계인권규약이라든가 세계인권선언의 정신을 구현시키도록 적절한 그 입법 절차를 통해서 이제 그 우리 국내법으로 그 편입되는 거지. 세계인권선언 그 자체가 막바로 우리 국내법 체계에서 효력을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이거죠. 그걸 인권 운동하는 사람들이 그걸 알아야죠. 인권 운동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법무부 관계자들도 좀 참고를 했으면 좋겠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예, 그 부분이 인권단체에서 주장하는 것이 일견 보편 타당하고 옳은 듯이 보이지만은 저희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은 우리 국가의 주권을 침해하고 우리 국민들의 이익에 상반되는 행위란 말씀입니다. 좀 묻고 싶네요. 인권단체에 계신 분들이 우리 국민이신 건 같은데 우리 UN 직원이신 건지 잘 모르겠어요. 예? 참 그 말씀 들어보니까 굉장히 좀 답답하고 좀 안타까운 상황인데. 근데 말이죠. 그런 그 맥락은 말이죠. 지금 그 법무부 관계자라든가 그다음에 인권 운동하는 사람들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이 우리나라 지금 최고 그 지금 지도자인 대통령도 이런 지금 이런 인식을 하고 있단 말이죠. 여기 지금 보면 말이죠. 아시아투데이라는 그 신문, 일간 신문 2012년도 4월 27일 날 당시 그 이명박 대통령이 일산 킨텍스 제2 전시장에서 열린 생활공감 정책 주부 모니터단 연수회 거기 참석을 해서 한 발언을 한번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나라에 와서 살면 우리 사람인데 옛날 조상이 어디 사람이다 이런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 참 대통령이 이런 발언을 해서 되게 되는 건지, 예? 우리나라에 와서 살면 우리 사람인데 옛날 조상이 어디 사람이다 이런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 근데 그건 그 우리나라에 온 외국인 그 사람의 소속 국가의 주권을 침해하는 거 아닙니까? 네, 중국이나 그렇죠. 일본 니네 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오는 거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그 나라 백성을 뺏어가는 행위는 건 전쟁 행위인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그 지금 그 인식들이 말이죠. 이 법이라든가 그다음에 주권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지금 인식들이 한국 사람들이 좀 상당히 좀 구분 의식들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참 대통령이 그런 말을 했다는 거는 이거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예, 그 상대 국가 입장에서 굉장히 기분 나쁜 말인데요, 그거. 근데 그쪽에서는 우리 한국인이 거기 가서 열심히 경제 활동하면은 자기 나라 국민처럼 대우해 주냐? 그건 아니잖아요. 예, 근데 여기 지금 이 주장대로라면은 우리나라에 와서 살면 우리나라 사람인데 옛날 조상이 어디 사람이다 이런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 그러면 결국 우리나라 사람들도 다른 나라에 가면 그 나라 사람으로 그 나라 사람인데 뭐 그 나라 사람 그 사람들 옛날 조상 뭐 그런 건 아무 의미가 없다 하는 그런 얘기 아니에요. 근데 그 당사국에서는 그렇게 받아들이느냐 이거죠. 전혀 아니라 이거죠. 안 되죠. 호의 평등이.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엄청나게 지금 자중질환을 겪고 있는 거예요. 야, 이게 참 듣기에는 참 그럴듯하고 좋은 말 같았는데 조금 짚고 들어가니까 얼마나 홍맹랑한 말인지. 그게 옛날에 몇 년 전이야. 그때 한 10년 됐나.
조선족 교회 그 서경석 목사가 조선족들 한국 국적 부여하자고 뭐 그런 시위도 하고 우리 법무부에서도 상당히 거기에 대해서 좀 어떤 내가 보기에는 아마 좀 긍정적으로 그쪽으로 어느 정도 검토를 했더만 그런데 그게 바로 방금 신 박사 이야기도 중국 정부에서 아주 그냥 단칼에 예. 예를 들면은 아니 조선족도 그 중국 인민인데 너가 뭔데 국적을 주냐 예.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렇죠. 그런 걸 알아야죠. 그런 거를. 그리고 그 당시에 그 국적 부여해달라고 뭐 시위에 참여했던 사람들 중국 공안들이 다 사진을 찍어 가가지고 중국 돌아갔을 때 걔들 그냥 굉장히 고초를 치렀다 그러더라고요. 예. 그게 이제 국가 간에 이제 털린 거죠. 그 중국계 그 정치인들 공무원들하고 우리나라 사람들하고 털린 거. 중국은 굉장히 그 공무원들이나 정치인들 주권 의식이 강한데 우리나라 정치인들 공무원들 주권 의식이 희박하다. 참 슬픈 일이네요. 좀 화도 나고. 근데 그건 중국뿐만 아니라 저 일본도 그럴 거고요. 예. 아마 저 대부분의 좀 주권 의식 제대로 생각이 바뀐 그런 국가라면 공무원들은 다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이거 좀 심각한 문제네요. 이게 다문화주의 정책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위정자들하고 이 공무원들의 문제가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지금 예 들어보니까 참. 그래서 이거 세계 인권 선언이니 세계 국제 인권 규약이라는 게 그 이제 2차 대전 전까지 이제 뭐 이 제국주의 이 군국주의에서 전 세계 토치에서 이 잔인한 학살이라든가 인권 침해가 있었잖아요. 예. 거기에 대한 어떤 그 국제사회에서 반성과 참여로서 앞으로는 그러지 말아야 된다는 막 그런 취지의 이거 인권 규약이 이제 작성이 된 건데 이게 이제 너무 이게 어떤 인권에만 이게 그냥 치중하다 보니까 권리와 의무는 항상 그 동전의 양면처럼 이렇게 같이 공존하는 거거든요. 사람의 그 존엄성을 인정하고 우리가 존중하자. 인종이든 민족이든 뭐 어떤 그 사람의 뭐 어떤 재산 상태든 뭐 종교든 무엇을 상관없이 인간이면 다 같은 그 존엄성을 가진다. 평등하다. 이건데 인간으로서의 그 존엄성을 갖는다면은 뭐냐면 인간다운 그 어떤 규범의식과 어떤 질서의식이 있어야죠. 만약에 그래야 이 공동체가 유지되고 공존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인간이 존엄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참 이게 모순된 거죠. 그러니까 그 인간이 존엄하기 위해서는 이 인간 사회의 그 질서와 그 어떤 규범을 지켜야 존엄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국가나 제도가 보호해줘야 그렇죠. 존엄을 유지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 국제 인권 규약만 있고 국제 규범이나 질서에 관한 규약은 없다고 해서 그거는 도외시해버리고 뭐 전부 다 말이죠. 뭐 인권만 그 주장을 좀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지금 참 그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 그 인권 운동가들의 그 참 아주 모순되고 아주 뭐라 그럴까요? 자폐적이고 아주 절름발이 같은 그런 어떤 그 사고에 좀 빠져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안타깝습니다. 예, 신 박사님, 네. 요즘을 보면은 그 국제 사회는 어떻게 보면 힘의 논리가 지배한 약육강식 사회 아닙니까? 뭐 그건 뭐 옛날부터 그래왔지. 그런데 우리 한국의 인권 단체들이나 일부 공무원들이 그러니까 한국 사회에 대해서 이토록 인권 하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우리 발등을 스스로 찍는다거나 우리의 손발을 그렇지. 묶는 그런 이적 행위 내지는 우리 그 국민의 이게 반대되는 행위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옆 나라를 보면 이제 알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우리나라 사람들이 말이죠. 조금 그 폐단이 있는 게 그 지리적으로 이제 그 이렇게 바다로 둘러싸인 그런 상태에서 살다 보니까 거의 섬처럼 된 그런 나라에 살다 보니까 다른 나라에서 지금 어떤 식으로 이런 문제들을 갖다가 좀 해결하고 어떤 정책을 펴는지 잘 몰라요. 일본도 뭐 일단 그 육지로 땅으로 해서 걸어갈 수 있는 그런 그 이웃 나라도 아니고, 그다음에 중국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뭐 더 먼 나라는 말할 것도 없고. 자, 이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 소위 그 다른 나라에서 배워왔다든지 아니면 다른 나라 그 기사 여러 가지 그 정책을 갖다가 공부를 해서 정책을 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말이 그냥 거의 일방적으로 지금
국민들에게 좀 수용되는 상황인데, 자, 인권을 가지고 지금 다른 나라 한번 보자 이거죠. 다른 그 이웃 나라들. 자, 여기서 자꾸 인권 하면서 계속해서 자폐적으로 이런 그 식으로 나가다 보면 결국은 우리 스스로가 스스로가 무장 해제를 하게 돼요. 네. 스스로가 무장 해제를 하게 되고, 그 이웃 나라들은 그럼 그 중국이라든지 일본에서 그럼 어떻게 되느냐? 자, 여기 그 인권 하면서 이제 그 외국인 문제 이런 문제들을 갖다 전부 그 법책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런 주권을 갖다가 전부 주권책이라든지 이런 것을 갖다 흔들면서 허물면서 계속해서 그런 제약이 없이 규정과 상관없이 규정을 갖다 허물면서 여기에 그런 외국인들이 마구 들어올 때 과연 이웃 나라들 중국이라든가 일본에서는 어떤 식으로 이걸 갖다 보겠느냐? 중국과 그다음에 일본에서는 사람들을 갖다 이제 결국은 계속해서 여기 그 혼란 상태에 이제 빠뜨릴 거고, 한국을 갖다 혼란 상태에 빠뜨릴 가능성이 크죠. 예? 그렇게 해서 여기 만약에 여러 민족이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 민족이 여기 혼재하게 된다, 한국에. 그렇게 되면 뭐 중국에서 이제 간섭이 들어올 거고, 일본에서도 간섭이 들어올 거고, 멀리는 미국에서도 간섭이 들어올 거고, 그렇게 해서 결국은 잘못한 건 내분이 일어나는, 정치적으로 내분이 일어나는 그런 사태가 올 수가 있다 이거죠. 그래서 감상적인 인권으로 해서, 인권운동으로 해서 잘못하면 더 큰 인권이 짓밟힐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온다 이거죠. 예? 그러니까 지금 소수가 소수의 인권을 갖다가 지금 여기 들어오는 외국인들의 인권을 갖다 존중하는 그런 입장, 소수의 그 외국인들, 여기 한국민에 비하면은 소수니까 소수의 인권을 갖다 그렇게 옹호하는 입장에서 계속해서 방관하는 식으로 나간다면 결국은 나중에는 말이죠, 그들이 문제를 일으키고, 그다음에 정치적으로 이게 큰 정치 문제로 비하를 하게 되면은 나중에 그 충돌이 일어나서 어떤 그 사상자가 생겼다. 예? 그럼 그 인권은 어떻게, 그 인권 그 심각하게 일어나는 그 인권 문제는 어떻게 그건 감당을 할 것이냐? 이게 지금 나는 이렇게 생각해요. 지금 우리나라 뭐 인권 운동하는 사람들, 외국인 인권 운동하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그 인권은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인권 내용, 뭐 인권 침해 당했다 이런 내용을 보면 그게 사실 인권 침해 당했다는 게 아니죠. 그게 무슨 인권입니까, 그게? 그러니까 뭐냐면은 자기들의 그 욕구가 좀 제약을 당했다 하면 그게 인권 침해라고 이제 어거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그 욕구 주장을 인권 주장이라고 이렇게 좀 왜곡해서 주장하고 있다 보면 그게 인권이 아니에요. 그게 무슨 그게 인권입니까? 응? 그러니까 인권이라는 거는 아주 기본적이고, 그러니까 그 인간의 그 기본적 인권, 천부적 기본적 인권이라는 거는 그 우리 세계 인권 교약이나 뭐 인권 선언의 그 인권이라는 거는 사람을 짐승처럼 대하지 뭐 사람답게 대하라는 이런 그 정도의 그 어떤 뭐 선언적인 규정 아닙니까? 근데 그거를 지금 뭐 외국인 노동자들을 우리 한국 사회에서 뭐 그렇게 뭐 짐승처럼 대합니까? 사람답게 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넘어서서 우리 한국의 법 체계를 넘어선 그런 그 엉뚱하고도 아주 그 터무니없는 좀 요구를 하고 있는 거죠. 그거는 이제 자기들 그 욕구예요. 자기들 욕심입니다. 그 욕심을 주장하고 있는 거지. 그게 이제 인권을 주장하는 게 아니죠, 그게. 근데 그거는 우리가 분명히 구분해야 되고, 우리 공무원들을 거기에서 단호하게 우리가 지적을 하고 그걸 배척을 해야죠. 근데 그걸 우리 공무원들이나 정치인들이 인권 운동가들이, 외국인 인권 운동가들이 인권 해대면은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그 어떤 그 단호하게 이렇게 대응을 못 하는 것 같더라 이거죠. 패기가 없네요. 조금 전에 그 신 박사님이 말씀하신 게 굉장히 중요한 사안인 게, 얼마 전에 그 해화동에서 일요일마다 필리핀 사람들이, 우리 한국에 거주하시는 그 필리핀 사람들이 그 장터를 열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노점을 하시는데 그게 현행법상 위법인데, 네. 예, 그거 문제 제기를 해서 단속 들어갔다가 주한 필리핀 대사관에서 이의 제기를 했었어요. 그 바람에 다시 원상복귀 됐지 않습니까? 다시 거기서 장터를 열 수 있게끔. 근데 역설적으로 우리 한국 거주민들은
그런 행위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노점상 지금 때문에. 뭐저 다 철거 당하고 있는 상황이죠.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것이 오히려 보면은 뭐 한국 사람 입장에서는 역차별일 수도 있겠고, 이게 한국 내 외국인들의 숫자가 늘면서 그들의 어떤 모국, 그게 어떤 정치적인 입김이 외교 경로를 통해서 우리한테 일단 알게 모르게 영향을 많이 미친다라는 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까 말씀하신 그런 충돌이 생겼을 때 우리 한국이 주권을 가지고 이거를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인권 문제를 넘어서는 부분이네요. 그거는. 그러니까 그 예를 들어서 말이죠. 유고슬라비아 같은 경우에 그 유고슬라비아가 연방으로 1945년도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이제 연방국으로 6개 이제 그 원래 그 6개 민족의 지역이 연방국가로 이제 합해졌다가 1980년대 말에 이제 그 지도자인 티토가 죽으면서 이제 갈라졌지 않습니까? 그 연방이 다 갈라져가지고 6개 지금 나라로 다 이제 독립국가가 돼버렸는데 그 보세요. 당시에 그걸 갖다 합하려고 그랬어요. 물론 조그만 단위로 얘기하면 인권 차원에서 서로 어울려서 살게끔 해서 뭐 슬로베니아, 그다음에 세르비아, 그다음에 보스니아 헤르제고비나, 크로아티아, 마케도니아 이런 그 단위 전부 그 다른 민족인데 서로 섞여 살게 했어요. 섞여 살게. 예? 근데 나중에 갈라질 때 보십시오. 티토가 죽은 다음에 그 슬로베니아, 크로아티아 뭐 하면서 그 6개 단위로 전부 갈라지는 상황에서 곱게 갈라졌냐 이거죠. 예? 평화롭게 그렇게 갈라졌느냐 이거죠. 전부 엄청난 살육을 통해서 인종청소라는 이름으로 엄청난 살육을 통해서 갈라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인권 하면서 서로 사이좋게 지내도록 그렇게 부추겼지만은 결국은 나중에 민족 문제로 갈라질 때 충돌이 일어났을 때 민족이 그 충돌을 했을 때 예?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거죠. 잔인한 학살, 그것도 대량 학살로 해서 결국은 판이 끝났다 이거죠. 그럼 그때 그 나중에 죽은 사람들 그 인권은 어떻게 누가 책임을 질 겁니까? 예? 처음에 그 감상적인 인권으로 해서 그 사람들을 갖다 규합했다가 나중에 갈라질 때 그 이제 엄청난 피해 일어나는 거. 그 인권은 누가 책임질 거냐고요. 참 이거 인권 단체도 그렇고 그 공무원들 위정자들도 좀 장기적인 안목으로 좀 심각하게 생각해볼 화두를 던졌다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말이죠. 왜 이런 그 외국인 문제 이런 외국인 유입 문제를 갖다가 정치권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제1선에 나서서 좀 이런 문제들을 갖다가 다뤄야 될 사람들이 정치인들인데 왜 이런 문제를 갖다 종교인이라든지 뭐 인문학자라든지 또는 뭐 인권 활동을 한 사람들, 인권 운동을 한 사람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왜 일선에 나서 가지고 이런 외국인 유입에 주된 역할을 하는지 난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예? 사실 이 문제는요 굉장히 정치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나중에 정치적으로 예민한 문제로 대두되기 때문에 정치인들이 제1선에 나서서 이런 문제들을 갖다 전부 다 관할을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 지금 정치인들은요 이 문제를 그냥 추인하는 지금 입장에 지금 뒤로 물러서 있어요. 그게 경제 논리로만 이제 매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돈 문제죠. 이제 인구 출산율이 점점 낮아지고 이제 인구가 자꾸 줄어드니까 앞으로 뭐 2040년 되면 인구가 우리나라 인구가 한 4천만 대로 줄어든다 그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외국인을 갖다가 한 1,000만 명 이상 유입시켜야 된다는 게 이런 게 삼성경제연구소라든가 이런 데서 강박관념을 나오고 있고 그걸 이 정치인들이 그대로 이제 수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이제 단지 우리 국가의 그 어떤 장래나 우리 국가의 정통성, 정체성, 앞으로 뭐 남북 통일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그 어떤 문제들을 가지고 같이 종합적으로 해서 앞으로 어떤 정책을 일관성 있게 가져가야 되는데 그런 것이 단지 경제적인 논리로 수치적인 논리로만 가지고 몰입돼 있다 보니까 그런 문제의식이 없는 거죠, 정치인들이. 삼성경제연구소에서 내놓는 그런 것만 그냥 그대로 그걸 수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정치인으로서 영혼이 없는 거죠, 이 사람들이. 그리고 우리나라가 진보 세력이라는 게 정말 웃기는 게
바로 지금 저 유 대표 지금 말씀하셨듯이 이런 그 자본 논리로 해서 그 외국인 정책이 지금 돌아가고 있는데 그 자본 논리라는 게 신자유주의 정책에 의한 자본 논리거든요. 그럼 사실 이 문제를 진보 세력은 당연히 이 문제에 대해서 그 공격을 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예? 그리고 거기에 관련이 된 이 외국인 문제들을 갖다가 같이 다뤄야 되는데 그 소위 진보 세력이라는 그 진영에서도 이걸 갖다가 전혀 그 신자유주의를 갖다 자기네들은 좀 반대하는 입장이면서도 이 외국 문제를 갖다가 여기다 연관을 시켜서 얘기를 하지를 않아요. 굉장히 지금 모순이에요, 이건. 우리나라 그 진보 세력이라는 사람들이 대체로 보면은 그 노동운동하던 사람들이에요. 대부분 다 옛날에 민주노동당을 중심으로 노동운동하는 사람들인데 그 노동운동가들의 그 어떤 기본적인 철학이 전 세계의 노동자는 하나다. 국경이 필요 없다 이거죠. 이런 관념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역시 이제 또는 다문화주의에 대해서는 전혀 거부감이 없는 거죠. 오히려 더 앞장섰어 지금. 아니 근데 그게 결국은 자기네들이 좀 반대하는 신자유주의 논리에 연관된 깊이 연관되는 문제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지. 참 진보 운동하시는 분들이 별로 똑똑하시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진보는요. 그래서 나는 이거는 좀 그 방향을 완전히 궤도 이탈을 한 그 진보도 진보 같지 않은 그런 진보라고 난 생각합니다. 이건 동의합니다. 그래서 사실 좀 국민들이 이전에 진보, 보수 너무 실망들도 많이 하고 있고 사실 우리나라 지금 보수 진보는요. 솔직히 그 구분할 가치조차 없는 그런 상황이죠. 진보가 있나 보수가 있나 잘 모르겠어요. 특히 이 다문화 정책을 보면서는 헷갈립니다. 둘 다 짝짝꿍이에요. 둘이. 그럼 이제 저희가 이제 보면은 우리 그 주권, 그 다음에 불체자, 인권 문제 이런 거 이제 좀 다루면서 또 하나 좀 언급하고 싶은 게 다문화 가정, 다문화인 이런 또 카테고리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다문화 가족 지원법 이런 것도 이제 국회에서 논의가 됐었어요. 근데 보면은 이것이 또 우리 사회도 던지는 담론이 또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고 싶은데. 근데 그 다문화 지원법, 가족 지원법 이거는 내가 보기엔 그거는 이거 남은 시간에 다 하기는 어렵고 잘릴 것 같은데 오히려 그거보다는 어차피 지난 시간이어서 이번 시간까지 그 다문화주의자들에게 어떤 슬로건이라든가 용어에 대해서 좀 짚어보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를 못한 게 지금 그 많이들 이야기하고 있는 게 포용이니 사회 통합이니 이런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것도 상당히 그 함정이 있는 거고 왜곡된 거죠. 그래서 중요한 지적이네요. 지금 이제 프랑스나 유럽 이 다문화 국가들이 이제 상당히 이 외국인들을 포용하고 있다. 프랑스 뭐라 그럽니까? 똘레랑스. 그게 유행어처럼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 아주 정말로 이 유럽 선진국들이 정말로 관용, 포용성이 있어가지고 정말 이 외국인들을 이렇게 포용한 것처럼 이렇게 또 포장을 해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근데 사실 그 포용을 한 게 아니고 그 제국주의 시대에 이 사람들을 노예로 데려가가지고 이렇게 짐승처럼 부려먹다가 이게 이 사회에 이렇게 인구가 숫자가 많아지고 이렇게 사회 한 구성원으로서 받아들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그렇게 되면은 미국도 마찬가지고 흑인 그 노예들 말입니다. 걔들을 포용 안 하면은 걔들을 인정을 안 하면은 나라가 갈라지게 되는데 어쩔 수 없이 이제 한 국가 내 통합을 위해서 사회 통합을 위해서 국가 통합을 위해서 포용이라는 그럴듯한 캐치프레이즈를 내걸어 가지고 이걸 통합을 시킨 거죠. 그러니까 이게 원래 미국 사람들이나 유럽 사람들이 정말로 그 어떤 아프리카 사람들 이 다른 문화권의 사람들에 대해서 관용과 포용 그 정신이 있어 가지고 포용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 다문화주의자들은 또 그렇게 그거를 왜곡해서 또 한 가지 또 예를 드는 게 있어요. 그 다문화주의자들이 그 포용 관련해서 예를 드는 게 아주 요새 그 예를 많이 들더라고요. 로마 제국의 그 포용. 참 나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와 이건 진짜. 로마 제국의 포용은요. 그걸 어떻게 우리하고 똑같이 거기다 적용을 합니까? 로마 제국은 기본적인 성격이 정복 국가입니다.
정복을 해가면서 땅을 영토를 갖다 넓혀가면서 거기 정말 서로 다른 그 민족을 갖다가 말도 다르고 말이죠. 풍습도 다르고 종교도 다른 서로 다른 그 민족을 갖다가 관리하는 차원의 제국 경영 차원에서 그걸 좀 포용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 관리 차원에서 그 포용을 한 거죠. 그러니까 예. 끝까지 저항하면 완전히 저항하면, 말살을 그렇죠. 시키는 거고 군대를 네. 보내가지고 이제 복종하면 따르면은 그렇게 포용해서 네. 이제 먹고 살 수 있도록 이렇게 관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그게. 제국 경영이 그렇죠. 제국 경영 차원에서의 그런 좀 포용이었지. 항복하면 자치권 인정해주고 그렇죠. 그 대신 바로 1등 시민은 로마 시민이고 그렇죠. 등급이 나눠졌어요. 그렇죠. 예. 그렇게 됐었죠. 근데 한국이 그러냐 이거예요. 지금 한국이 무슨 정복 국가입니까? 그다음에 이제 지금 우리 법무부나 정부에서 이제 뭐 다문화 사회 어쩌고 하면서 진짜 사회 통합 정책 뭐 이런 걸 내세우고 있는데 이것도 사실 웃기는 이야기예요. 뭐냐면은 사실 저 떡줄 세라면 생각도 안 했는데 김치국부터 마시는 격이에요. 뭐냐면은 사실 나 같아도 내가 이제 외국에 뭐 다른 나라에 한 뭐 장기 체류를 한다 합시다. 일이 있어가지고 내가 필요에 의해서 그 나라에 있는 겁니다. 뭐 비즈니스든 뭐든. 예. 그래서 나는 그 나라에 있으면서 좀 편하게 그 나라의 그 제도라든가 그 나라의 환경에 적응하면서 좀 편하게 있고 싶을 뿐이지 그 나라의 제도를 이용하면서 예. 그 나라에 통합될 거 쉽지 않거든요. 내 개인적으로도 그렇죠. 누구든지. 예? 다 정체성이 있죠. 예. 그 나라 왜 내가 통합됩니까? 나는 단지 내 필요에 의해서 그 나라에 있으면서 이용할 뿐이지 그 나라 그 제도를. 비즈니스인데. 예. 마찬가지 지금 이 한국에 나와 있는 뭐 베트남이나 뭐 동남아 애들 다 그래요. 더구나 국제 결혼을 해가지고 이주한 이주 여성들조차도 이제 국적을 얻어서 한국인이잖아요. 네. 그 뭐 한국인이냐 물어보면 내가 왜 한국인이냐? 난 베트남 사람이다. 이러거든요. 어? 이게 그 사람들은 통합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한테 물어보지도 안 하고 뭐 통합을 한다 이래서 하니까 아주 웃기는 거죠. 통합이 안 돼요. 통합이 안 돼.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사회 통합을 짜고 하는 부분에 또 이 다문화주의자들은 인권주의자들 또 비판을 하죠. 왜 통합을 하느냐? 각자 정체성을 두고 이렇게 통합이 안 된다고 해야지 왜 네. 통합을 그 하느냐? 부분에 이렇게 대해서 비판을 공격을 하는 거죠. 그 부분에서 원조격인 이 박노자라는 사람. 네. 여기 칼럼 한번 보세요. 한때는 팬이었는데 제가. 네. 그대로 내가 읽어드릴게요. 한겨레 신문에 2007년도 6월 7일자 박노자 씨 칼럼입니다. 한국에서 평생을 보낼 사람이면 한국어를 잘 구사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고 결혼 이민자들을 위한 한글 교육은 사실 아직까지 체계화되지도 않고 태부적이기도 하다. 그런데 과연 민족이 의미를 잃어가는 시대에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진 타자들을 이 땅에 산다고 무조건 한국화시킬 필요가 있는가? 예? 그러면서 성리학이 기승을 부렸던 조선에 비해 전통적으로 여성의 위치가 더 높았던 베트남이나 필리핀 여성들에게 가부장적 이데올로기에 젖은 구시대 관습들을 전통 예절이니 전통 문화니 거창한 이름을 붙여 가르친다는 것이 과연 민주주의와 다양성의 시대에 적합한 일인가? 100년 전에 받아들여진 민족 개념의 유효기간은 이미 지났다. 미래의 한국은 한민족의 독점적 영역이 아니고 다양한 언어와 문화들의 만남과 섞임의 공간이 될 것이다. 무지개 사회로 원활하게 이동하려면 우리 속의 타자들을 동화시키려는 생각을 버리는 동시에 그들에게 한국 사회에서 적응하면서 고유한 독자성을 보존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렇게 좀 맺고 있어요. 이게 다문화주의의 그 전형을 예. 보여주는 저 글이네. 응. 예. 바로 이러한 글들이 지금 많은 국민들에게 세뇌식으로 지금 퍼져나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뭡니까? 이게 무슨 근거를 가지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까? 그 좋아하는 그 글로벌이라는 용어. 글로벌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다른 국가들에서 이런 논리가 통용이 됩니까 지금? 글로벌리즘이라는 것은 말이죠. 그거는 일종의 그 강대국의 민족주의예요. 그걸 아까도 내가 말씀드렸지만 어떤 그 외국에서 들어오는 저 단어에 대해서 말이죠. 그걸 그대로 해석을 하면 안 됩니다. 그 텍스트를 갖다가 텍스트로 그걸 받아들이면 안 돼요. 그 컨텍스트를 봐야 되거든요. 그 예. 주변의 어떤 상황, 그 단어가 가지고 있는 그 주변의 상황을 갖다 봐야 되거든요. 숨은 의미, 예. 그 의미를 봐야 됩니다. 그런데 그걸 안 보고 자꾸 그 글로벌리즘 하면은 세계화 하면은 그걸 갖다 그대로 그냥 받아들여가지고 세계화하고 떠드는데 그거는 말이죠. 강대국의 민족주의 이데올로기, 또 다른 민족주의 이데올로기, 왜 그걸 갖다가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여야 됩니까? 예? 오히려 말이죠. 나는 그래요. 어떤 거 다양성이라든가, 그 다음에
인권이라든가 이런 문제들, 민주주의라든가 이런 문제들 좋습니다. 그런 그 단어들을 갖다 그런 용어들을 갖다 쓰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잖아요. 그리고 적극적으로 그건 찬성합니다. 하지만 강민족 국가, 각 국민 국가의 다양성, 인권 이런 차원이라면 저는 찬성한다 이거죠. 그걸 왜 여기에 다 불러들여 가지고 그 다양성이라든지 인권이라든지 그다음에 민주주의 각 나라가 가지고 있는 정체성이라든지 그런 것을 왜 이 나라에 전부 불러들여 가지고 여기에서 해결을 하려고 이 좁은 땅에서 해결을 하려고 하느냐. 전 지구적 차원에서의 다양성. 전 지구적 각 여러 수많은 민족들의 다양성. 그다음에 그들의 그 현재 위치에서 인권. 그다음에 현재 위치에서 민주주의. 그게 사실 우리가 지향해야 될. 예. 그게 바로 우리가 지향해야 될 글로벌리즘이 아닌가 생각을 해요, 저는. 예. 그럼 한국이 결코 유엔일 수는 없다. 그러면 왜 우리가 유엔 역할을 해야 됩니까? 우리가 왜 세계 정부 역할을 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네? 그럴 만한 힘이 있습니까? 한국이? 그럴 능력도 없고 네. 그래서도 안 되고. 주제는 없는 일이에요.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이거는 신선 노름에 도끼성인 줄 모르는 거예요. 지금요. 지금 그 행위들이 선무당이 지금 사람 잡는다고. 야, 이게 좀 말씀 들어보니까 우리 정치인들하고 공무원들의 배포가 엄청나게 큰 거예요, 지금요. 패기는 없는 것 같은데 배포는 완전히 지구를 덮을 만한 정도의 크기가 아닌가 싶네요. 이걸 우리 국민들이 박수를 쳐줘야 할지 이게 참 이게 말이죠.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게 그 19세기에 중국이 청나라가 그 아편 전쟁을 해서 결국 그 서양 외세에 의해서 망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때 그 쓰러져가는 청나라, 그다음 쓰러져가는 중국을 예. 갖다가 신랄하게 비판을 하면서 쓴 소설이 루신의 아큐정전이에요. 예, 그렇죠. 예. 그 아큐정전의 그 내용은 단적으로 얘기해서 그 아큐라는 주인공이 자기는 잘났다 이거예요. 모든 면에서 잘났다. 그래서 나는 어떤 것도 수용을 할 수 있고 어떤 것도 포용을 할 수 있고 아량을 보여줄 수 있고 예. 그래서 결국은 이 사람 저 사람한테 두들겨 맞습니다. 그렇지만 나는 아량이 있다 이거예요. 포용력도 있고 나는 이 사람들을 갖다 용서한다. 예. 결국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그 아큐가 그 소설 속에서 나중에 맞아 죽습니다. 예. 그러면서 맞아 죽으면서도 난 정신적으로 승리하고 있다. 이러면서 외치면서 죽어요. 정신적으로 승리하고 있다. 이게 도대체 뭡니까? 그러니까 그걸 바로 그 쓰러져가는 중국을 갖다가 빗댄 거예요. 아큐로. 예. 그러면서 이제 그 루시는 거기서 보내고 싶은 메시지는 뭐였냐면 중국 오래 잠들어 있는 대국주의에 잠들어 있는 겉껍데기뿐인 중국이요. 너희들 실체를 알고 정신 차려라, 깨어나라 하는 그런 얘기였거든요. 그런 메시지를 거기 담고 있거든요. 지금 한국이 내가 보기엔 좀 그런 허풍, 되지 않은 지금 저 허풍과 그 다음에 엄청난 그 뻥이 너무 들어간 것 같아요. 뱃속에 지금 너무 차이 있는 거예요. 급작스러운 세계화 글로벌화의 좀 부작용일 수도 있겠네요. 예, 좀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자신에 대한 면밀한 정체성에 대한 어떤 공부와 그 체화에 앞서가지고 너무 빨리 이 외부의 물을 좀 그 받아들이다 보니 좀 미처 좀 소화가 좀 덜 된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한국 사람들이 이 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그 문제에 대해서도 이런 경향들이 좀 상당히 강해요. 좀 빠르긴 합니다만은 우리 한국인들 의사결정도 빠르고 행동도 빠르긴 합니다만은 조금 좀 성찰이 필요한 그런 부분이 아닌가. 국가적인 민족적인 좀 이제 뭐라 그럴까 좀 허례허식이랄까 위선이랄까 좀 이런 부분이 좀 있어요. 지금 솔직히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외형적으로는 경제 규모도 상당히 세계 뭐 8위권, 9위권까지 올라갈 수 커지고 상당히 이제 선진국 대열에 이제 진입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가 외형적 성장만 추구하면서 좀 내실이 좀 부실한 부분이 많죠. 사회 도처에 가지고 그 민생 측면에서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 많고 우리가 그렇죠. 그 여유가 있을 때 그런 거를 우리가 단둘이 해서 더 단단한 우리 국가를 이제 건설하고 더 우리 이제 민생을 완벽하게 이렇게 좀 커버를 하는 이런 정책을 써야 되는데 자꾸 이게 다문화니 글로벌이 나면서 외부로 자꾸 이제 돈을 이제 퍼다 주다 보니까 또 그러다 못해 또 외국에서 사람들 계속 이쪽으로 들어와 가지고 뭐 이렇게
유입을 시켜가지고 자꾸 이제 이 상황을 더 복잡하고 이제 어렵게 만든단 말이죠. 지금 사실 지금 뭐 우리나라에서 지금 해외 봉사 나가는 그 인원이 세계 2위라고 그럽니다. 우리 그러니까 우리 인구수에 비해서 엄청난 이 규모라고요. 그 다음에 기독교 개신교에서 이제 해외 선교사 보내는 것도 미국 다음으로 2위 한 5만 명 정도 됩니다. 예.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IMF 외환 위기 이후에 이 양극화가 점점 벌어지면서 더 오히려 옛날보다 더 이런 빈민층이 더 어려워지고 여러 가지 이제 저 정부의 복지 정책의 사각지대는 좀 더 많아졌단 말이에요. 이런데 눈을 안 돌리고 자꾸 외부로 나가가지고 뭐 해외 봉사하고 외부에 가서 뭐 이런 어떤 뭐 민간이든 뭐 정부들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게 그게 오히려 선진적인 거고 그게 잘하는 것처럼 이렇게 자꾸 이제 왜곡하고 이걸 부추기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내가 보기엔 사실 그게 허풍이고 윗선이고 잘못하면 이제 그러다가 이제 스스로 좋지 않는 거죠. 예? 그래서 가보면 이게 성경 말씀에도 그 재밌는 이야기가 있어. 이게 보면 이제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예?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냐면 가까운 가족, 친족부터 먼저 챙기고 보살펴야지. 예. 멀리 있는 다 엉뚱한 사람들 보살피는 그거는 한 윗선이고 오히려 불신자보다 더 사악한 사람이다. 예. 나는 그게 하나의 솔직히 그래요. 그렇게 지금 떠벌리고 다니는 사람 보면은 참 사악하게 보입니다. 그냥 단지 좀 무심한 게 아니고 그 무심함을 넘어서서 사악한 위선자라고 보인다 이거죠. 말씀 들어보니까 그 우리나라의 정치인들 그다음에 공무원들이 너무 쉬운 길을 선택한 게 아닌가. 예, 뽀대나는 너무 쉬운 길을 선택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면서 성경에는 그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예, 정말 우리나라와 국가 이 국민을 위하는 길은 보다 좁은 문에 있을 텐데 너무 쉬운 길로 가려다 보니 결국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아직 더 나눌 얘기가 있는데 또 다음으로 또 미루겠습니다. 아예 계속 뭐 자주 만나 뵐 것 같아요 앞으로도. 예. 오늘 이렇게 또 귀한 시간 또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예,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네.